네, 2023년 7월 17일 이정훈입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뭘 해야 되는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 의견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옆에 미호천이 흐르고 있는데 미호천에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망뚝 일부를 허물어 놓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글로 물이 넘쳤기 때문에 임시로 뚝을 보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뭐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해서 흙을 퍼서 올렸습니다. 모래를 쌓은 거죠. 그게 이제 유실되면서 물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고가 날 때 현장에는 이런 지하차도 같은 데는 침수가 될 수 있다. 거기 펌프가 작동 안 할 수 있다. 이건 예상이 되는 건데 관계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그 마을 이장이 그 뚝을 쌓고 있는 기사들한테, 작업자들한테 이렇게 쌓으면 되느냐라고 항의를 30분간 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였죠. 왜? 공사를 결정하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고 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조심해라, 대비해라 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은 그 지역을 아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대비를 하는 건데 교통 통제하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꼼짝도 안 하는 게 발견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한테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뭐 저도 취재 현장에서 육감 때문에 위기를 빠져나온 경우도 있고 육감 때문에 큰 특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육감은요, 쓱 지나가는 그 아주 찰나의 느낌을 잡는 거예요. 비 오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이런 이미 굉장히 위험한 수위를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현장에 나가야 돼요. 비상대기 중에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공무원도 안 나갔다는 것.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라도 교로교통법에 따라서 그 현장에 와서 백차가 와가지고 또는 오토바이 탄 사이드카 경찰이 와서 못 들어간다고 막았으면 끝이에요.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차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감. 저는 아차 보고서를 만들 걸 주장합니다. 아차 보고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아차한 게 있어요. 운 좋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당한 사람도 있는데 아차에 대한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육감적인 건데 그게 의외로 잘 맞습니다. 아차 보고서를 만들어라. 자, 강변도로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강변에 물이 넘칠 수 있다. 중간에 공사하는 데가 있느냐? 뚝이 무너진 데가 있느냐? 그런 그걸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비가 오게 되면 그걸 이제 매뉴얼대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현장에 나가라. 또 경찰도 나가라. 신고받고 나가지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요, 법과 규정대로만 한다 그래가지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뭐가 하나 적발하면은 무조건 밀어붙여요. 자기네가 법대로 했다고. 아주 융통성이 없습니다. 일본이 쓰나미를 당했을 때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저렇게 큰 지진과 더불어 저렇게 큰 쓰나미가 온 거는 제가 그 전에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석이라든지 속일본기 같은 데 보게 되면 한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그냥 대형 쓰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거는 사실은 준비를 안 하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 쓰나미하고 지진 당했을 때 공무원들이 매뉴얼이 없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융통성이에요. 현장 임기응변이에요. 저는 기자 생활을 쭉 할 때도 기자들 후배들한테 그걸 욕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취재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배웠던 취재 원칙, 취재 방법 같은 게 하나도 안 통합니다. 뭐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고 뭐가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뭐 발이 푹푹 빠지는 상황도 있고 시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기응변으로 저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거든. 싫으니까 피하다가 보면은 뭐가 빠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임기응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차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그때 임기응변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잔뜩 매뉴얼만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공무원들 이거는 뭐 해라 이렇게 교육만 하게 되면 또 매뉴얼에 얽매이는 공무원이 돼버려요. 이번에도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통보가 왔을 때 대비하라 그러니까 매뉴얼에 교통 통제하라는 거 없었다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임기응변은 자기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창의력 없는 공무원, 일본 공무원들이 바로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말은 잘 듣지만은 우리처럼 거만하진 않죠. 근데 적거리 됐거든. 그러면 임기응변 할 수 있는 이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거는 우리 국방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뭘 하면은요,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대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기응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자꾸 사회가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은행 같은 데에서 지점장이 직접 대출을 결정하고 뭐 이자도 결정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은행망들이 연결되면서 지점장이 결정하는 게 없어요. 다 본사에서 매뉴얼 만들어서 그거대로 합니다. 지점장은 그냥 직원 관리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뭘 결정을 안 해봤으니까 못합니다. 근데 사회는요, 사실은 많은 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은행에 무슨 강도가 침입했을 때 지점장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임기응변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방법이 뭐냐? 이번에 윤 대통령도 오시자마자 왜 현장에 가지 않고 앉아서만 일을 했느냐 호통을 쳤는데, 윤 대통령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굉장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사회잖아요. 스포츠도 있고 스포츠에도 축구, 야구, 농구 다 있고 하다못해 밥슬레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에도 수많은 학문이 있고 자연과학에도 인문과학, 그런 각 분야의 최고들을 한 번씩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경연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남북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전 시스템은 풍수에는 뭐는 이렇게 계속 대화를 가지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못하지만은 그게 없는 날은 저녁 때 같이 식사 한번 하면서 쭉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두환 대통령처럼 결국은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기 부하인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들 중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것도 불특정으로. 특히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새벽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결정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밑에서 다 결정해갖고 이거 결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관들도 자기 부서를 계속 현장 검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관하고 둘이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그겁니다. 아차 보고서를 작성해라. 임기응변 능력을 키워라. 대통령이 우리 최고의 엘리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경연은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라.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라. 그리고 장차관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 장차관이 움직이면 각 부서장들도 불안하니까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누가 이 일을 잘하는지, 이 보고만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서 딱 보면 딱 능력 차이 납니다. 그래, 그 공무원을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이게 이제 마지막에 터져서 참 씁쓸한데,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사태랑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 결국은 인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움직였을 때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 거였습니다. 근데 터지고 나니까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이번에 경찰 보고 수사를 하라 그러는데,
경찰도 그날 112 신고를 받았습니다. 뚝이 터졌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 통제를 안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현장에 왜 안 내보냈는지. 그 경찰서는. 그 지구대는 왜 현장에 순찰차를 안 내보냈는지. 그래서 계속 이 위기 관리하기 위해서 두는 조직들이 공무원들인데 못했잖아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공무원들은 자기 서류나 띄워주고 발급하고 뭐 지시나 내리고 띵까띵까 그리고 워라벨 찾고 우리도 뭐 정시 퇴근 정시 출근 하겠다, 뭐 야근 안 하겠다. 야, 국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정시 타임이 있습니까? 미국 국가를 위해 공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로 같은 노조가 만들어지죠. 이 노조를 깨고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대통령이 한니발이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병사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입이 나와도 그냥 한니발 장군 보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따라갔대잖아요. 감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을 모셨던 분 말 따르면 손삼수 씨죠. 그분은 이제 대위인가를 하다가 이제 청와대에 따라갔는데 늘 이렇게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잔대요. 언제 가자고 할지 모르니까. 그럼 한 잠깐 잠들면은 전화가 온답니다. 야야 가자 그러면 그럼 이제 권총 차고. 근데 대통령이 좀 천천히 나와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행비서니까 나가면 또 경호원도 몇 명 나오고. 그럼 대통령은 청와대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늦게 나와준대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하면은 그때서야 어디 가자 그런 얘기 한답니다. 그럼 대개 이제 헬기로 이동하는데 헬기장을 가면서 어디로 가자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 헬기 부대에서도 어디로 이제 막 잡는 거죠, 새벽에. 그럼 저쪽 공항에서 그 내리는 통고가 가니까 거기서도 야 대통령 온다라는 감을 잡고 막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려가지고 대통령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느 부대를 가는지 어느 경찰서를 파출소를 가는지 다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는 전 대통령은 야단은 안 치고 뭐 엉망이겠죠. 근데 막 당황하고 막 이럴 텐데 뭐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격려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근데 방문 받은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방문 안 받고 막 준비만 하던 사람들은 입이 대빨 나오죠. 아씨 뭐야 이거 뭐 사람 뭐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루만 했으면 그게 입이 나오는데 계속 일주일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다 하니까는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군도요 지금 굉장히 루즈합니다. 경찰도 루즈하고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각 장관들도 사무실에 앉아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겁니다. 그럼 구청장, 시장, 도지사 다 움직이면은 훨씬 국가 발전이 빨라집니다. 소수 정권이잖아요. 여소야대 정부잖아요.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다 대한민국 기강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야당으로 있는데 그들을 상대해서 이기려면 소수 정권으로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말로 야단 치면은 오히려 전공로만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타도하자는 민노총에 합세할 겁니다. 이게 솔선수범이죠. 그리고 가서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그 문제의 전문가들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하신 게 있으면 훨씬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은 미호청 같은 경우 그 준서를 좀 했었으면 좀 낫었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우리 강, 하청 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면서 환경부는 자연 그대로를 외치는 세력들이죠. 근데 자연 그대로라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치산치수부터 시작된 건데 이 토사가 쌓인 강에서 준서를 해야죠. 치산을 하고 치수를 해야죠. 그리고 산에 나무도 많이 심은 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했고 치산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피해가 적은 거죠. 근데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또 물난리가 나는 건데 거기에 맞춰 또 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 관리 문제도 환경부가 아닌 국토건설부로 가져오게 하고 국토건설부에서 하고 그리고 준설도 하고 4대강 지금 세종보 같은 경우는 수문 열어갖고 그 보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는데 거길 다시 준설해서 보로 써야죠. 그리고 이 4대강 이 망하게 하자라고 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환경론자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 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미 설계 수명 지난 걸 더 하니까 굉장히 이익이죠. 이건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으니까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지금 고리 1호기를 문재인 정권 때인 17년 영구정지 시키면서 이제 폐로 한다라고 결정을 내놓고 지금까지 그냥 가만두고 있는데, 그 고리 1호기를 제가 당하는 쪽으로 결정해봐라. 계속운전은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당연히 하면서, 고리 1호기 다시 돌려도 한 10년 내지 20년 더 돌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 값을 떨어뜨려서 이 수협 한국에 복구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기름값도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는 남들이 못하는 걸 탁 쳐갖고 앞장서 나가서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미관계도 가서 딱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따라오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걸 계속 앞서가야 됩니다. 고리 1호기 문재인이 폐로 하기로 한 거를 제가동 결정 내리면 말이 많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전기값이 떨어지고 뭐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현장을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경연을 들으시고, 아차 보고서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 할 수 있도록, 임기응변 지휘관들이 하려면 대통령이 자주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